한때 진격거 팬들을 단체로 멘붕에 빠뜨린 장면이 있는데 바로 이기 라이너의 거밍아웃이다. 라이너의 거밍아웃에 대해 많은 추론이 나와 있으나 아직까지 명쾌한 해석은 없는 것 같아. 진격거 7번 정주행한 본인이 직접 해석해봤다. 지금부터 라이너의 거밍아웃에 대한 모든 걸 파헤쳐 보겠음. 라이너의 거밍아웃을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라이너가 살아온 환경을 살펴봐야 하는데 우선 마레와 에르디아의 관계에 대해 보겠음. 기본적으로 마레인들은 에르디아인들을 혐오한다. 왜냐하면 과거 에르디아국이 거인의 힘으로 마레를 점령하고 핍박했던 역사가 존재하기 때문임. 다만 아이러니한 점은 마레에 남은 에르디아인들도 파라디의 에르디아인들을 혐오한다는 사실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초대 칼프리츠 왕이 일부 에르디아인들만 데리고 파라디로 갔다. 이때 남겨진 에르디아인들은 본인들을 버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증오심이 생긴 것임.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라이너의 과거를 살펴보겠음. 우선 라이너의 가족관계를 보면 어머니는 에르디아인, 아버지는 마레인이다. 당시 사회상으로 마레인과 에르디아인이 사랑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렇기에 에르디아인인 어머니와 마레인인 아버지가 함께 살 수 없는 것이다. 또한 라이너도 악마의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에르디아인으로 분류됨. 라이너에게 어머니는 네가 아버지가 없는 이유는 우리가 악마의 피를 가진 에르디아인이기 때문이야. 우리가 마레인으로 태어났으면 하는 식으로 얘기하며 눈물을 흘림. 자연스럽게 라이너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마레인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되고 마레 전사대에 들어가 명예 마레인이 되려고 함. 힘들고 가혹한 훈련을 거쳐 전사 후보가 된 라이너는 거인을 계승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데 당시 전사 후보생 7명 중 6명만이 거인을 계승할 수 있었다. 하지만 라이너는 다른 6명의 후보생들에 비해 특출난 능력이 존재하지 않았다. 즉, 라이너가 거인을 계승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 그런 절망적 상황에서 라이너는 다른 후보생인 포르코에게 네가 내세울 건 충성심뿐이잖아 라며 극딜을 먹었음. 더욱 절망적인 것은 라이너도 포르코의 말에 크게 반박할 수 없다는 것. 라이너 본인도 자신의 능력이 타 후보생들에 비해 현저히 떨어짐을 알고 있었으니까. 그러나 끝내 라이너는 가북거인을 계승해 명예 마레인이 됐음. 이후 오랜 염원 끝에 아버지를 만나지만 아버지는 에르디아의 악마 같은 놈들이라며 꺼지라고 막말을 함. 여기까지만 봐도 라이너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알 수 있다. 온갖 비극을 다 겪은 라이너지만 충격적인 것은 이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원래대로라면 라이너는 거인을 계승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라이너가 거인을 계승할 수 있던 이유는 마르셀 때문인데 마르셀은 동생인 포르코가 거인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동생을 지키려 라이너와 포르코의 이미지를 조작했다. 즉, 동생을 지키기 위해 라이너를 거인 계승자로 만든 것이다. 그렇게 마르셀은 시조탈환 작전에서 라이너에게 해당 사실을 모두 실토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거인 계승자가 된 줄 알았던 라이너는 좌절했음. 그런 와중에 턱 거인 계승자 마르셀은 거인의 위협에서 라이너를 구하고 본인이 대신 죽게 됨. 턱 거인의 힘을 뺏기고 라이너는 또 한 번 좌절에 빠졌다. 거인의 힘을 뺏긴 데다가 임무 수행도 못한 본인이 다시 마레로 돌아가면 갑옷거인을 박탈당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임. 이후 벽 안에서 자신의 만행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만나 얘기하며 그들의 고통을 지켜보고 큰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 또한 파라디의 훈련병들과 동료로서 생활하며 라이너에게는 이들도 우리와 다를 게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조금씩 자리 잡게 됨. 하지만 지금껏 파라디의 악마라고 배워온 라이너는 자기 합리화를 하며 마레의 전사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나 끝끝내 파라디의 악마를 친구로 받아들이게 됐음. 즉, 지금껏 굳게 믿어온 신념이 무너지는 상황인 것. 이런 상황들 속에서 정신 상태가 온전할 수 있었을까? 라이너는 지금까지 파라디의 병사를 연기해오며 끊임없이 병사로서의 자아와 전사로서의 자아가 충돌해왔을 것임. 그렇기에 정신분열은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된 것. 아마 이 시기부터 라이너의 정신분열은 서서히 시작된 것으로 보여짐. 2기 6화에서 라이너는 거밍아웃을 하게 된다. 당시 라이너의 감정선을 이해하려면 거밍아웃 직전에 일어난 상황들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거밍아웃을 하기 직전 백사기 훈련병들은 외곽의 우트가르트 성에서 거인의 습격을 받고 온 상태이다.
그곳에서 라이너는 거인에게 팔을 물렸는데 당시 정체의 탈로를 염려해 거인화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병사로서의 자아가 드러났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유미르의 정체가 이때 밝혀졌다는 것인데 동료인 마르셀을 죽이고 거인을 계승했던 이의 정체가 동료인 유미르임을 알게 된 상황인 것이다. 이 당시 턱거인 유미르로 인한 전사로서의 자아가 등장했을 것이다. 즉 병사로서의 자아와 전사로서의 자아가 1차적으로 충돌한 상태인 것. 이후 벽으로 돌아와 백사기 훈련병과 대화하며 정신분열은 최고조를 찍었을 것임. 벽 위에서 에렌과 마주했을 때 라이너는 우트가르트성에서 거인에게 팔을 물린 것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전에도 거인에게서 죽을 뻔한 경험 등 병사로서 사는 삶의 고충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아 이 당시에는 병사로서의 자아가 더 강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에렌의 너희 둘의 고향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잖아 라는 말과 함께 고향이라는 단어에 의해 다시 한번 병사로서의 자아와 전사로서의 자아가 충돌함. 이때 라이너의 상태를 눈치�깐 베르톨트는 그래 고향으로 돌아가자 라며 앞으로 더 열심히 하자라는 식으로 얘기하지만 라이너는 눈앞에 에렌이 있으니 데리고 마레로 돌아가자는 의미로 잘못 해석한 것. 즉 오히려 베르톨트의 말이 기폭제가 되어 전사로서의 자아를 완전히 일깨운 것임. 여기까지가 커밍아웃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들이다. 지금까지는 커밍아웃에 대해 이해하기 위한 배경을 살펴봤다. 이제 본격적으로 커밍아웃에 대해 얘기해 볼 텐데 이에 대해서는 할 말이 정말 많음. 우선 많은 이들이 커밍아웃이 단지 정신분열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단순히 정신분열만으로는 라이너가 왜 이 대사를 쳤는지가 설명되지 않는다. 라이너가 빡대가리도 아니고 이유 없이 그런 대사를 쳤을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음. 따라서 정리하자면 정신분열은 커밍아웃 이후 라이너의 행동을 이해하는 데에 쓰이며 커밍아웃 당시에는 다른 이유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럼 지금부터 도대체 그 이유가 뭔지를 알아보자. 라이너가 이 말을 한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 뒤에 나오는 라이너의 대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何言ってんだお前。何を言っているんだライナー。俺たちの目的はこの人類全てに消えてもらうことだったんだ。だがそうする必要はなくなった。エレン、お前が俺たちと一緒に来てくれるなら俺たちはもう壁を壊したりしなくていいんだ。わかるだろ？ 이 대사를 라이너의 입장에서 뜯어보면 첫 번째, 우린 더 이상 벽을 파괴하지 않아도 돼. 이 대사와 이전까지 라이너의 상황을 견주어 봤을 때 라이너는 벽 파괴를 통한 학살에 큰 죄책감을 느끼며 이 일을 그만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음. 두 번째, 에렌, 네가 우리와 함께 가준다면. 이전의 대사에서 라이너는 우리가 거인이며 벽을 파괴했다는 사실을 말하고 벽 안의 인류를 학살한다는 기존의 목적을 설명함. 또한 에렌이 함께 가주면 우린 벽을 파괴해 인류를 죽게 하지 않아도 된다며 대안책과 장점에 대해 설명한 것임. 즉, 에렌은 벽 안의 인류를 구원하고 싶어 하니까 내가 이런 상황을 설명하면 에렌의 입장에서 충분히 함께 가줄 것이라 생각한 것임. 따라서 정리해보자면 더 이상 인류를 해치기 싫은 라이너. 인류를 해치지 않을 방법을 생각함. 그 방법 중 하나가 에렌을 마레로 데려가는 것. 에렌을 마레로 데려갈 방법을 생각함. 에렌은 인류를 구하고자 하는 인물임. 내가 인류를 해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면 사람들을 구하고 싶은 에렌은 함께 가줄 것이라 생각함. 따라서 커밍아웃을 시전한 것. 즉, 에렌이라면 우리의 상황을 알고 같이 가주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커밍아웃을 했다는 게 내가 생각한 가설이다. 지금부터는 커밍아웃 이후 거인화를 하기까지의 상황을 살펴보겠음. 라이너의 충격적인 고백 이후 에렌은 그걸 왜 나한테 말하는 거야? 그런다고 내가 순순히 따라갈 리 없잖아. 라고 말하는데 이때 라이너의 반응을 보자. ライナーは疲れているんだ。大体な、お前が人類を殺しまくった鎧の巨人ならなんでそんな相談を俺にしなくちゃなんねんだ。そんなこと言われて俺が「はい行きます」ってうなずくわけがねえだろ。そうか、その通りだよな。何を考えてるんだ俺は。
라이너의 표정은 당황, 절망, 후회, 체념이 모두 드러난다. 즉, 에렌의 예상치 못한 답변으로 인한 당황, 임무 및 계획의 실패를 직감한 절망, 말하지 말걸 하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후회, 이제 다 끝났다는 생각으로 인한 지난 시간들에 대한 체념, 이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오며 당시에 라이너는 심적으로 버티기 힘든 상태였을 것이다. 이후 라이너의 독백에서 혼란스러운 심정이 가중되는데 해당 장면을 함께 보자. そうか。きっとここに長く居すぎてしまったんだな。バカな奴らに囲まれて3年も暮らしたせいだ。俺たちはガキで何一つ知らなかったんだよ。こんな奴らがいるなんて知らずにいれば、俺はこんな半端なクソ野郎にならずに済んだのに。もう俺には何が正しいことなのかわからん。ただ俺のすべきことは自分のした行いや選択に対し戦士として最後まで責任を果たすことだ。 이 부분은 라이너의 정신분열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이다. 앞선 영상에서 라이너의 독백을 하나씩 뜯어보면 라이너는 본인이 이런 상황까지 온 이유를 멍청한 파라디 녀석들과 있었기 때문이라며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병사로서의 자아를 짓누른다. 무지했던 지난날의 기억을 회상하며 전사로서 살아온 과거를 떠올린다. 마레의 전사로서 정체성을 잃고 병사도 전사도 아닌 애매한 위치에서 살아온 자신을 비판함. 지금까지의 일들이 스쳐 지나가며 정신적 한계에 도달한 라이너는 끝내 전사로서의 자아를 선택하며 거인화를 하게 된다. 즉, 끊임없는 병사로서의 자아와 전사로서의 자아의 충돌 끝에 정신적 한계에 다다른 라이너는 생각하기를 포기한다. 아싸리 계획도 실패했겠다. 턱 거인도 찾았고 눈앞에 시조도 있고 마레의 전사장도 와 있으니 그냥 여기서 끝내버리자라는 생각과 함께 거인화를 하게 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여기까지가 거밍아웃에 대한 내용이다. 한 줄로 정리하자면 정신분열로 인한 심적 한계와 충분히 맞아떨어지는 상황으로 인해 라이너는 거밍아웃을 하게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거밍아웃 가설에 대한 내용을 보충해보겠음. 에렌의 어머니는 벽파괴 이후 들어온 거인에 의해서 사망했다. 즉, 라이너 때문에 사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실을 라이너도 알고 있음. 그럼에도 에렌이 마레로 함께 가줄 것이라 생각했는가? 에 대해 의문을 던질 수 있는데 이 사실만 보면 라이너가 미친놈이 아니고서야 절대 위와 같은 생각을 할 수 없을 것임. 이 가설을 생각한 나도 반박할 수 없음. 다만 라이너는 정신적으로 큰 결함을 가지고 있음. 즉,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것임. 당시의 상황상 라이너의 말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생각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논리에 기반한 발언이라는 것이다. 즉, 일련의 상황을 정신분열이라는 단어로 일축할 수 있다. 여담으로 모두가 라이너가 게트롤이라고 말하지만 거밍아웃 장면의 사실상 게트롤은 베르톨트임. 이 시끼가 고향으로 돌아가자 이딴 소리에서 라이너가 정신줄 놔버린 거임. 아무리 베르톨트가 라이너 상태 의식해서 신경 써준 거라고 하지만 에렌이 눈앞에 떡하니 있는데 월 마리아 함락된 상황에서 고향으로 돌아가자. 거의 다 왔잖아. 일단 아다리가 안 맞음. 이라는 게 내 생각임. 아무튼 지금까지 거밍아웃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해봤음. 물론 뇌피셜을 곁들인 이에 대해 궁금하거나 다른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적어주면 감사하겠음.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